이야기로 풀어보는 마야 문명 3000년 세계 이사파 유적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시간에는 왕권의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A 집합군은 세상의 창조에 이제 관계되는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었고요. B 집합군에는 왕권의 창조라고 했는데 여기는 벌써 이제 이미 보시다시피 왕자가 나와 있습니다. A 집합군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자를 보면 주위에도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은 그 윗부분에 이렇게 X가 있지 않습니까? X는 전통적으로 하늘을 상징하고요. 네. 그리고 그 하늘과 연결되는 사방의 세 개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석 21에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좀 다르죠?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의 얼굴이 네. 선명하게 보여요. 사람의 얼굴 이걸 선명해서 선명하게 다시 그렸고요. 여기 사람 머리가 있죠. 네. 누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옆에 제규어를 이제 머리에 얹은 사람이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공놀이 선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진 사람이겠죠. 여기 밑에 보면 근데 목이 잘라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목이 잘라져서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분수처럼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이제 핏방울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그 목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규의 가면을 쓰고 여기 칼이 있습니다. 네, 칼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제규의 가면을 썼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지배자를 의미하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목을 자름으로 해서 부활을 얼굴이 아니라 제규의 가면이군요. 맨 위에 여기는 얼굴이고요. 그래서 이 똑같은 개념이 1000년 후에 치첸 이사의 그 공놀이장에 가보면 쓰러져 있었고 그 사람이 쓰러져서 이제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오는 피가 뱀으로 거기는 표현돼 있죠. 그렇게 다시 재생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요런 것이 전부 다 왕권과 관계돼 있습니다. 이 비석 21이라는 것도 이사파 유적지에서 나온 거 그렇죠. 비석이 지금 전부 다 이사파 유적지 지금 복합군 B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이 이제 공놀이장에랑 연관되는 그림이라는 것이 여기에 보이죠. 이 공놀이장인데요. 요거는 F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잠시 빌려오면 이쪽에 경사진 이것과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 서서 구경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미 공놀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요 비석 50. 보면 이제 제목이 금성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이 뼈 닦고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네, 뼈네요. 네, 전부 다 뼈고 그 저녁별의 죽음. 그 금성은 우리 내행성이죠. 금성이 내행성이기 때문에 금성은 어떨 때는 저녁 때 먼저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새별로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녁별의 금성은 해가 떨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가 없는 세상, 밤새도록 이겨서 다음날 이제 별이 떠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들의 움직임과 저녁별의 죽음. 그러니까 저녁별의 죽음이 이제 이 금성이 왕의 상징인데요. 왕은 죽지만 그렇게 해가 떨어 죽는 동안에 열심히 지하 세계의 신과 싸워서 다시 부활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이 왕권과 관계되는 비석이 그림이거든요. 그 금성이 샛별이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저녁별로 그러니까 죽지만 열심히 싸워서 다시 샛별로 나온다. 그런 의미. 네. 그리고 이제 그 샛별로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다음 날 때는 해에게 이제 그 고난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해는 신이 지배하는 세계고 금성은 그 임무를 이어받은 아하우에가 하는 일이죠. 아하우는 왕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옥수수 신의 탄생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야말로 이제 이 모든 지금까지 본 개념들 개구리가 여기 있죠. 입을 딱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있네요. 네. 요 개구리가 다리를 딱 모으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좀 전에 한번 본 모습이죠. 양쪽을 팔을 벌리고 날개가 달렸어요. 등에. 그리고 얼굴은 제규의 얼굴하고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이죠. 이것이 이제 이 왕의 상징입니다. 자기가 이제 태어나서 지상의 임무를 갖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삿바에서 보는 옥수수 신의 탄생의 모습인데요. 요 장면이 군웅 30이고 그 앞에 모든 비석들이 있는데요. 돌세계는 쪽에 있고 여기 바로 그 구릉의 오른쪽 편에 있는 비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복합군 B는 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 있고 돌세계가 여기 있고 네. 그리고 요쪽에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요쪽에 그 비석이 서 있거든요. 그림과 함께. 그래서 이제 서돌이 이쪽은 창조 A군 그리고 B군은 이제 저 왕권의 창조 네. 그리고 이것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F 복합군에서는 이제 실행하는 구도에 아크로폴리스, 피라미드, 뭐 공놀이장 그런 게 다 형성되어 네.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30B군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쇠돌이 서 있는 곳 이쪽입니다. 이 창조에 관해서 특히 이제 왕권의 창조에 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비문인데요. 네. 출처가 없어요. 좀 부셔져서 발견됐습니다. 네. 발견되고 이쪽에 이제 떨어져 나갔는데 남아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직 문자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문자에 대해서 하진 않았지만은 잠깐 요거를 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하우. 동그라미가 4개 있죠. 그리고 얼굴같이, 사람 얼굴같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하우거든요. 네 번째 아하우. 아하우는 달력의 날짜이기도 하지만은, 마야의 왕을 아하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60일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8번째 꿍꾸. 여기 하나, 둘, 셋. 그리고 막대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이죠. 네. 8하고 그 옆에 있는 글씨가 꿍꾸예요. 네. 이거 역시 달력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문자는 보였다, 일라흐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보인 것은 이제 첫 모습, 거북이의 첫 모습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한 사람이 위대한 신, 차꾸 아하우, 위대한 신군이 하셨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창조에 대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눈에 일단 보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삿바는 별들하고 관계돼 있고 이런 문장도 있으니까 도대체 이것이 이제 밤하늘의 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이 별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홍성인데요. 홍성인데 이 천문학자께서 하늘이 잘 보이니까 찍었겠죠. 옛날에는 더 잘 보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서울은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본 이유가 지금 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운데 이 허연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은하수? 네, 맞았습니다. 은하수가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세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은하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별을 보잖아요. 근데 다행히 멕시코 이삿바의 마야 문명도 그 사람들이 훨씬 남쪽이긴 하지만은 북반구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관찰하는 별자리가 이제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물론 형태는 다르고. 그리고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문장은 지금은 뭐 하늘 아래 아무것도 숭얼거리도 뚫뚫뚫뚫 기울임도 뭐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뽀뻘부 마야의 신화죠. 거기에 제1장 제1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하늘을 보면서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을 보는 것은 좀 전에 거는 진짜 하늘이었어요. 요거는 컴퓨터상에서 보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냐하면 별, 달, 전부 다 일정 시간을 두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계속 이제 거꾸로 추적할 수도 있고, 백투더 퓨처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과거 2000년,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 미래 2000년, 그래서 4000년 동안의 하늘을 컴퓨터에서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더 길어졌죠. 미래도 가능하군요. 미래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별자리를 요걸 본 거고, 요 옆에 이 은하수죠. 은하수 옆에는 우리가 은하수를 보기도 잘 보이지만은 많이 관찰하는데요. 은하수 주위에는 밝은 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밝은 별은 뭐 카시오페아라든가 이런 거, 그냥 정발자리라든가. 그래서 이 은하수를 중심으로 해서 천문 관측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하늘인데 여기 이렇게 녹색 줄이 가운데 가 있지 않습니까? 요 밑으로 있거든요. 네. 있네요. 요것이 지평선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하늘이고 지평선 밑은 땅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고 요거는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밤하늘의 은하수가 한 자리에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잖아요. 별자리도 움직이고 저녁 7시 4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거의 이 직선으로 섰던 은하수 별자리, 은하수가 이렇게 비스듬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삼각형으로 오리온 자리가 보이고, 그런데 여기서 본 별자리가 936년 5월 11일 저녁 7시 45분 북위 17도 서경 89도입니다. 이것을 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비문 같은 데서는 뭐 옛날의 일이다, 미래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것이 작성된 때가 고전기 마야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전기 마야의 하늘을 보면서 그걸 작성했을 것이다. 그러고 추정을 하고 그리고 고전기 마야 시대의 밤 하늘을 하나 찾아본 거예요. 950년. 이것도 이제 이거는 고전기가 조금 지난 때인데요. 그리고 북위 17도는 띠깔 유적지에 그러니까 고전기 마야의 대표적인 띠깔 유적지의 위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벌써 792년이면 고전기죠. 그리고 8월 6일 새벽 4시 34분. 새벽이 4시가 되니까 하늘이 좀 밝아져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밤하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별자리를 보면 요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요게 지평선이에요. 그러니까 은하수가 요만큼은 하늘에서 보이고 이만큼은 밑에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2시간마다 이제 불러봤어요. 근데 요 그림은 이 박창범 교수님과 우리나라 직접 컴퓨터에서 관찰해 본 거고, 요거는 린다 실리 하고 데이비드 프리델 그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관찰한 것을 제가 빌려. 그래서 저녁 6시 38분, 8시 38분, 10시 38분 이렇게 해서 2시간마다 있는 건데 여기서 2시간마다 해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큰 움직임. 그렇죠. 은하수의 위치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은하수가 처음에는 이렇게 고추 서 있습니다. 근데 점점 움직여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평선을 보는 거 여기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점점 지평선하고 평행이 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여기가 통통했다가 나중에 이쪽 부분이 통통해 보여가지고 정말 이 은하수 저 쪽배를 배져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이렇게 별자리들도 여기 보면 요게 북두칠성이거든요. 요게 처음에는 하늘에 제대로 잘 있다가 중간에 똑딱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요. 그래가지고 새벽 12시 38분 되면 지금 아래 이렇게 보였던 배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리고 또 2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부터는 저기 오리온 자리 거북이 모양이거든요. 이게 오리온 자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것이 쌍둥이 자리입니다. 그것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그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4시 41분, 즉 해 뜨기 직전이죠. 그렇게 되면 이 은하수는 여기서 하늘에서 아까 홍성에서 본 것처럼 거의 직선으로 쓰고 그리고 왼쪽으로 쌍둥이 자리, 오른쪽으로 오리온 자리가 이렇게 두 것이 펼쳐지는 모습이 됩니다. 새벽 5시 38분. 이제는 해가 뜨겠죠. 근데 여기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 모습을 빨랭케에서 거기서 쓴 십자가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추정을 합니다. 빨랭케에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 십자로 보이는 모습이 은하수고 왼쪽, 오른쪽이 이 밤하늘의 별자리에서 새벽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좀 전에 모든 것이 껌껌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소리도 없고 그랬다. 그런데 이 갑자기 이제 분명함이 나타났다. 요 뽀뽀부에 나오는 모습 얘기입니다. 여럿이 정원한 뭐 분명한 빛이 왔다. 인간애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느릿느릿 잠을 잤지만은 트제니사 현장에서는 한 새벽 5시가 되면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일하는 인부들, 농부잖아요. 네. 일단 이제 아침 꼭두 새벽부터 와서 문을 땅땅땅땅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출발합니다. 근데 숙소에서부터 이제 발굴 현장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4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뭐 여름이면 괜찮은데 겨울이면 거기도 새벽 5시면 아직 껌껌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껌껌한 길을 막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금 있으면 해가 뜨잖아요. 사물이 이렇게 슬그머니 보이면서 눈을 뜰까요? 아니면 갑자기 껌껌하더니 눈이 번쩍 뜨일까요? 굉장히 어둡다가요. 갑자기 어느 순간 장님이 눈을 뜨시 번쩍 모든 사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밤새도록 별이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은하수가 쓰고 양쪽으로 오리온 자리하고 쌍둥이 자리가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십자가의 모습을 일으키지 네. 않습니까? 그것이 지상에서 이제 빛이 나타나는 순간인데요. 그 빛이 나타난 순간 갑자기 모든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에서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는 것이죠. 그 사물을. 그 순간을 나타낸 형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기원전 3114년 8월 13일. 이게 130000 네 번째와 여덟 번째 꿈꾸의 날인데요. 요것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이것을 이루는 시간. 이것이 이 토기가 가장 유명했었다 그러잖아요. 이 토끼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니 옥수수 신이잖아요. 네. 이 옥수수 신이 어떻게 나오냐? 이 밑에 부분을 보면 이 거북이 등에서 올라오잖아요. 네. 이쪽은 등에서 올라가는 거고, 이것은 옥수수 신입니다. 옥수수가 자라는 신. 그래서 마야 농부들이 일하는 장면을 보니까 전부 다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사람이 구멍을 뚫고 그러면 뒤에 아이도 있고 어머니도 있겠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옥수수 씨앗을 여기다 똥똥똥똥 뿌립니다. 요걸 덮어놓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옥수수 자라겠죠. 그럼요. 근데 요걸 해놓고 나면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촉촉하게 내리면 옥수수 씨앗이 더 우밋해가지고 옥수수가 자라겠죠. 그 장면이 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옥수수 씨앗을 뿌린다고 그 뿌리기 직전에는 땅이 엄청나게 메말라 있잖아요. 네. 메말라 있으니까 이렇게 전부 다 땅이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등처럼 생긴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구멍을 빵빵 뚫고 여기 옥수수 씨앗을 넣어두면 4월 말부터 비가 오거든요. 네. 비가 와서 이제 자라는 거죠. 비가 제때 안 오면 옥수수는 이제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비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의 시간을 요걸 잠깐 다시 이제 하면 처음에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순간. 그리고 이제 시간이 2시간마다 요 변해서 이 은하수는 여기 있고 양쪽으로 별들이 걸어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 장면을 이제 크게 확대한 겁니다. 요것이 오리온 자리 삼태성. 그리고 이쪽이 쌍둥이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새 돌을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요 돌을 놓는 사람 누구냐? 요 옥수수, 은하수로 표현된 옥수수 신입니다. 그리고 새 돌은 이 오리온 자리 새 돌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오리온 삼태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생명을 점지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 오리온 자리거든요. 요 사람들은 여기 하늘에서 새 돌을 놓는 게 옥수수 신이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 새돌이 놓아진 요는 순간 옥수수 신이 벌떡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요때 하늘에 이제 돌 세 개가 놓잖아요. 지상에서 돌 세 개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늘에서 이 돌이 세 개가 놓고 지상에서는 돌을 여기도 세 개 놓거든요. 요 세 개를 놓으면 화덕이 만들어지는 거죠. 화덕을. 그래서 화덕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또르띠아를 구워서, 물론 또르띠아는 이때는 아닙니다. 이 또르띠아는 나중에 나오는 거고,
여기에다 솥을 거는 거죠. 솥을 걸어서 옥수수 찜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하늘에서 세도를 놓고 지상에서 세도를 놓고 지상에서 세를 놓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이제 위임을 받은 왕 아하우가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네, 이 임명받은 옥수수 신이죠. 그리고 이 옥수수 신은 첫 마야 사람, 그러니까 마야의 선조가 됩니다.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후예가 전부 다 마야 사람인 거죠. 까까스텔라라는 유적지인데요. 여기 유적지에 보면 이 옥수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람들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요거는 빨랭개에 있는 유적에 있는 그 십자 그림이고요. 여기도 보면 옥수수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 양쪽으로 이 순이 잎사귀가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또 사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유명한데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 존재가 옥수수 신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나무로 표현하면 이 세이바 나무거든요. 이 나무가 얼마나 키가 큰지 여기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서 있는 쬐끄만한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나무 키가 얼마나 큽니까? 보통 15m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이바 나무는 옥수수 사람이 하늘과 땅을 뭐 통용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옥수수 신이 탄생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서 문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옥수수 신의 탄생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있으신지. 바로 전 그림에서 그 사람의 머리가 나오잖아요. 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옥수수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건 아니고요. 옥수수 알갱이를 심잖아요. 네. 그럼 땅 속에 있다가 이 싹이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머리를 자른다는 의미는 부활의 의미거든요.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이제 공놀이에도 공놀이를 시합해서 이제 죽죠.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죽는 걸로 끊는 게 아니라 지하 세계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참수 이런 개념하고 다른 거죠. 네, 뭐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 다시 산다.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 요거를 이제 설명 안 했는데요. 요걸 이제 690년 8월 13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정기 마야의 날짜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걸 살펴봤거든요. 네. 옥수수 신이 일어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새벽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빛이 이제 비쳐서 세상의 만물이 보이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별자리의 움직이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6개월 전에도 나타나요. 6개월 전에 나타나서 하나는 690년 8월 13일이고 690년 2월 5일에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자세히 보면 이 쌍둥이자하고 오리온자가 맞아요. 쌍둥이자하고 이 십자를 그리는 순간이 저녁 6시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벽 6시가 되면 흐물흐물 모든 별자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야 사람들의 의도는 저녁에 이렇게 모든 고난을 지나서 새벽에 빛과 함께 나타나온 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8월 13일 이때를 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 8월 13일이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멸망하던 날짜도 8월 13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을 때 꼬아틀리꾸에가 다시 찾는 것도 이날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지금 제가 조금 앞서서 땡긴 게 몇 개 있거든요. 문자 같은 거. 요거는 문자 할 때 앞에서는 유적지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고 지금 세 번째 지금 이 파트에서는 그 하늘의 움직임과 관련된 예. 그렇게 해서 네. 이삿바의 유적의 이제 중요성이라고 볼까? 유적의 의미가 세상을 창조하고 왕권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초창기에 그 왕권이 행해지는 그 피라미드와 이제 건축물의 구조랄까요? 그것이 이제
광장 F에서 F 복합원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복합금 A하고 B 창조 시간까지는 아직은 여기가 마을의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네, 그 복합금 F로부터 마야 도시국가의 기초를 내지 않았을까. 최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여기서 보였다. 이삿바 유적지도 굉장히 오래된 그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제 오래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 F까지 기원전 400년에서부터 네. 한 250년까지 기원 후 네. 250년까지가 그 최대의 발전기니까 아주 초기의 유적지죠. 물론 네. 올메카 유적지보다는 후지만. 보통 그 마야 문명하면 이삿바 는 그렇게 많이 얘기 거의 안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뭐 보시다시피 뭐 크게 뭐 유적이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비석이 많이 있지만은 다 해독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뭐 관광객으로서는 흥미가 없지만은 이런 세계의 돌이라든가 뭐 우리가 또 알이 계속 있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유적지인 것 같아요. 뭐 학술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까요? 네. 그래도 관광지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